월급 끊긴 공안이 시민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낮잠 자는데 이 60만 원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로 만드는 가짜 진단까지 돈에 미쳐버린 중국 사회의 처참한 붕괴 현장을 폭로합니다. 중국 공공부문의 재정 위기와 시스템 붕괴 실태. 저는 9년 동안 보조 경찰로 근무하며 월급 2추 900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내 동창들이 나를 비웃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불평합니다. 이 내용은 도우인 플랫폼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영상의 내용입니다. 최근 일부 해외 사용자들은 도우인의 시위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안정유지 자금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감사관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체불된 급여 문제는 기층 정부 직원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찰도 곧 임금 체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될 것입니다. 1월 8일 중국 공안부는 충격적인 수치들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전국 형사사건 입건 건수가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강력범죄는 4.7% 감소했으며 인신매매 사건은 40.7%나 급감했습니다. 절도 강도 사기와 같은 전통적인 범죄조차 21.2% 감소했습니다. 공식 뉴스 헤드라인은 이번 세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치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의 보고서는 분석 없이 숫자만 나열되어 매우 빈약했습니다. 경찰력에 대한 언급도 자금 지원에 대한 참조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있으면 마치 익숙한 문화대혁명의 창화 중 하나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오싹해집니다. 한 사용자는 인신매매 사건이 40.7%나 감소했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믿기나 하겠느냐. 사실 중국의 실종 사건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2025년 12월 산둥성의 브이로거 터뷸레이트 전이는 긴급 알림 최근 실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외출 시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10월의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50대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을의 외진 곳에 타 지역 번호판을 달았거나 번호판이 아예 없는 트럭들이 나타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이 실내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아이들을 혼자 외출시키지 마십시오. 실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내부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공안부의 입건 건수 감소는 범죄가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능력의 시스템적 붕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나쁜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층 경찰들이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중국에서 폭력기관의 운영은 자금의 제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조용히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체계와 밀접한 내부자인 펀씨는 이제 파출소가 사건의 입건율이나 해결률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감시와 시간 반복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한 사건들은 지연되다가 결국 보류됩니다. 읍처면 파출소는 지역 재정에 의존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지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므로 사건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는 많은 지방 정부에 돈이 없어서 파출소가 스스로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개 간단하고 단기적이며 지역적인 성격의 사건을 우선시합니다. 복잡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은 아무도 추적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결국 입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후난성과 산동성의 여러 인권 수호자들과 청원인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경찰과의 접촉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권 옹호 활동에 참여해온 폰씨는 기자들에게 과거에는 국가보안요원들이 대화나 식사를 구실로 자주 그를 데려갔지만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드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정말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고 그들도 그 과정에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비싼 요리를 주문하기도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의 청원인 몽씨는 이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학자나 지식인들도 국가보안요원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산둥과 하난 사람들을 아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국가보안요원들은 그냥 탕핑 상태라고 합니다. 주로 확인 전화만 할 뿐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한 법률 전문가는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입건 건수의 감소가 불법 활동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입건 여부는 단순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경찰 예산은 늘 부족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위안 미만의 강도 사건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입건 비용이 사건 해결 비용을 초과하면 지역 단위 부서에서는 종종 입건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안후이성의 반체제 인사 샤오용 씨는 기자들에게 국가보안요원이 6개월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게시물 때문에 연락해온 이후로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근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느껴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샤오 씨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친구 몇 명도 국가보안 요원들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국가보안 요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국가보안 요원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든 것이 이들 집단이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통신 채널을 열어두어야 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받습니다. 한 응답자는 경찰이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저강도 저비용 형태의 통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공안부는 입건 건수 감소 원인에 대한 대중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재정 상태, 경찰 업무량, 자원 배분 등의 문제도 공식 정보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의 법 집행 자원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된 입건 건수 감소는 이러한 배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재정적 제약과 안정유지 임무 수행 필요성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폭력 기관들은 모두가 탕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주요 임무를 감시할 때는 강제여행이나 식사 대접 같은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닥칠 위협은 이제 저녁 식사 초대 제한이 아니라 구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8일 오전 유명 인권운동가 천인페이는 그가 거주하는 청두의 한 주거 지역에서 한 남성에게 공격과 욕설을 당했습니다. 그는 눈썹뼈 골절상을 입고 내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지역 파출소인 주장로 파출소는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보원인 왕하오는 공격 당일 천 씨가 평소처럼 90세 노모와 아래층에서 산책하던 중 갑자기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달려와 욕설을 퍼붓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남성은 천 씨를 격렬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으며 X에 글을 올리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천인페이는 반격하지 않았으며 얼굴에 여러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하오는 평소 천 씨의 거주지 아래층에 경찰차와 국가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천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은 진술서만 작성했을 뿐 후속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 씨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보복의 표적이 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왕 씨는 이것은 전형적인 억압과 보복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배후에 있는 인물 조직 주동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인페이는 중국에서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이자 반체제 인사입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탄압 이후 그는 고향인 쓰촨성으로 돌아가 생계를 꾸리면서도 민주주의 이상을 굳건히 지키며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총 8년 동안 복역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24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천인페이는 연로한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강제 퇴거를 당하고 소지품을 약탈당하며 끊임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 그는 현재 거주하던 공동체에서 이사할 준비를 하던 중 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전 중국 반체제 인사 리잉구 씨 또한 중국에서 강제 퇴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반체제 인사들을 박해하기 위해 강제 퇴거를 이용하는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천인페이가 렌트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최근 이사를 계획한 것은 분명 당국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된 강제 퇴거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지역 파출소와 주민위원회가 모두 관여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적 품위도 없는 매우 잔인한 행위입니다. 리잉구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천인페이는 중국에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감히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일을 해냈고 8년의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국가보안 요원들이 그를 증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흉악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중국 경찰 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 부서로 나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부 국보 그리고 공안부입니다. 국가안전부는 대외 업무와 정보 수집을 담당합니다. 국보는 국내 반체제 인사와 종교단체 탄압을 담당하며 공안부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합니다. 천인페이를 공격한 남자가 국보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제 국보조차 재정적 제약에 직면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더욱 뒤틀리고 수법은 날로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은 공안부에 신고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안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것이 실제 범죄 활동이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 또한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돈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수치스러운 새로운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1월 8일 한 중국 인터넷 블로거는 광둥성 둥관시 보야 실험 학교가 낮잠 시간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에서 자려면 250위안을 내야 했고 침대를 원하면 600위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학교의 파렴치함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블로거는 중국 매체에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의 질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가 보야 실험 학교의 낮잠 비용 문제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블로거가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학교 측은 해당 비용 징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1월 6일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비용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50위안의 비용이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지켜보는 점심시간 휴식 서비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관련 당국에 등록된 사항인지 묻자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 9일 둥관시 교육국의 한 직원은 교실 낮잠에 대해 비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낮잠 비용 청구는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낮잠 비용을 받는 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11월 랑안의 지안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잠을 자는 대가로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115위안을 청구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책상과 의자를 학교가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비용 징수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자 지역교육국은 처음에는 제3자가 하루 사용료 0.9위안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선기업이 시설을 원가로 제공하고 학부모위원회가 일 단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학기 말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해당 관할 구역에 유사한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행태가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이 통제하는 통신 시스템에서도 나타납니다. 1월 7일 한 제보자의 영상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영상에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신분증을 든 차이나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기술자라고 주장하는 세 남성이 상하이 차이나 모바일이 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사용자들의 인터넷 연결을 끊도록 강요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비싼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기를 거부한 직원들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그들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문제를 신고하게 만들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강요합니다. 기술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나 징계로 위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또한 차이나 모바일이 50위안을 내는 사용자를 저가 사용자로 분류하며 그들의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다면 바로 이 이유로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8일 상하이 모바일은 제보자의 주장이 매우 정확하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상은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상하이 모바일 고객 서비스 센터는 영상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며 영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실제로 상하이 모바일 기술자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잦은 인터넷 끊김이 그들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매일 밤 11시에 인터넷이 이유 없이 끊기더라. 그들이 할 법한 일이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사실 그들은 줄곧 이런 짓을 해왔다.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강요하려고 인터넷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유니콤도 마찬가지다.
3대 통신사업자 모두 도덕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전화 사기가 많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통신회사 직원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설치 및 유지보수 기사들에게 판매 요금제 업그레이드 라우터 판매, 광모뎀, 판매 셋톱박스 판매를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팀끼리 서로 경쟁하며 초고속 인터넷 설치에 대한 기술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의 대부분은 안전과 고객을 속여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은 중국의 악명 높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 남성인 4곳의 서로 다른 병원 의사들이 자신을 악성 폐결절로 진단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의 진단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월 7일 광동성 둥관시 보건국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으나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처음에 지속적인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둥관의 두 병원은 그에게 폐의 악성 결절 진단을 내렸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그는 우한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의 의사도 이전 검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동일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그는 둥관의 3번째 병원을 방문해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예약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강화 CT 스캔 결과 그의 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열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심장병으로 오진받아 심장 이식을 받을 뻔했거나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갑상선의 절반을 제거했거나 진행된 구강감으로 진단받아 치아를 뽑았으나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알게 된 사례들을 폭로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첫 번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첫 번째 병원의 진단 내용을 언급하지 말고 반드시 2차 소견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늘날의 중국이 붕괴하고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으며 국제 정치적 변화가 중국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국적인 청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왕지아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큰 변화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과 같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에 큰 타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뉴스 소식을 보았을 때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독재 치하에 사는 이란 국민이 폭정을 뒤엎는 데 있어 중국인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지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국민에게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정권이 아무리 잔혹해도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인민의 저항과 봉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당열하여 중국 공산당의 폭정을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민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박해받아온 해외 화교들이 앞장서서 중국 공산당 해산 청원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단 서명 또한 여론의 한 형태이자 침묵의 저항이며 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중국 본토의 관찰자인 웨잉은 지금 중국 국민의 생활 조건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일어나 저항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결국 이란과 베네수엘라처럼 더 큰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영원히 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폭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중국 국민 자신의 힘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깨어나 싸워야 하며 자신들의 투쟁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당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외부 세력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투쟁의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기층 공안 기관조차 자금이 바닥났을 때 중국 공산당 정권은 카운트다운 모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찰관들 또한 가족이 있고 똑같이 어두운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불길이 중국에 닿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훨씬 더 격렬한 장면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